안녕하세요. SOB의 팡텅입니다. 이번 강의는 C++은 어떤 언어인지,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C++ 언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언어이고 왜 생겨났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B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B 언어를 개선해서 C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C 언어는 강력한 언어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크기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덩치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 코드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C 언어의 객체 지향 특성 및 기능을 추가하여 C++ 언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은 클래스와 상속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C++를 배우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보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컴퓨터가 처리할 일련의 작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대화가 가능해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쉬운 언어는 고급 언어이고 그렇지 못하고 0과 1처럼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는 저급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CPU는 이진수인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진수를 사용하는 가장 원시적인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는 사람이 작성하기에 매우 불편한 저수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50년대 컴퓨터가 등장한 초기에는 사람들이 기계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0과 1로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던 거죠.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작성된 프로그램을 읽고 수정하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어의 각 명령어를 add, sub, move 등과 같이 사람이 표현하기 쉬운 상징적인 니모닉 기호로 1대0 대응시킨 어셈블리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기계어에 비해 조금 편해졌지만 어셈블리어 역시 사람이 다루기 힘든 저수준의 언어였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프로그램 작성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개발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더 발전하여 사람이 이해하고 표현하기 쉬우며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구조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급 언어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급 언어에는 포트란, 파스칼, 베이직, C,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울 C++, C#, 자바 등 이런 여러 가지 고급 언어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라고 부르는 시스템에 의해 기계어로 변환되어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고급 프로그램을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고급 프로그램 언어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셈블리어로 먼저 변환이 되고 다시 기계어로 변환되는 두 단계의 변환 과정을 통해 컴퓨터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이 되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은 미국 국립표준원인 안시에서 표준을 정하였습니다. 컴파일러에 표준이 없으면 모두 동일한 실행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 결과가 왜 다를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표준 C++ 규칙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떤 컴파일러에 의해서도 컴파일이 됩니다. 하지만
C++ 규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전용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거나 특정 컴파일러에서만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러 회사들은 목적 코드의 길이를 줄이고 실행 속도를 높이고 혹은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기계어 명령어들로 컴파일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 좋은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각 회사들마다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마다 컴파일한 실행 파일이 서로 다릅니다. 물론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이 동작하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파일러 회사들은 이 안시 표준을 따르는 C++ 컴파일러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시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C++ 프로그램 소스는 모든 플랫폼, 모든 C++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이 가능하고 동일한 실행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게 표준의 중요성입니다. 표준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C++ 컴파일러에 의해 동일한 실행 결과를 보장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표준화가 된 언어가 좋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화를 하지 않는 언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명한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표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를 하지 않는 장점으로는 버전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마이너 버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버전업을 해서 기능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C++처럼 표준화된 언어는 한 기능이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 게 좋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게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화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실행하는 파일로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더 이해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본 강의에서부터 바로 컴파일을 매일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코드를 작성합니다. 소스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문법이 틀리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목적 파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파일은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아닙니다.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링킹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행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 안에 표준 C++ 라이브러리나 다른 C++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 객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링킹을 통해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는 함수나 객체 데이터들에 대한 참조만 있을 뿐 코드를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한 코드를 링킹을 통해 가지고 와서 목적 파일하고 결합을 해야 비로소 이제 실행 파일이 됩니다. 어떤 목적 파일이 참조하는 C++ 표준 라이브러리나 다른 목적 파일 속에 있는 함수, 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실행에 필요한 모든 기계어 코드를 확보하여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표준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직접 코딩에 사용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iostream 같은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입출력을 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선언하여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소스코드 예시를 보면 헤더 파일 같은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목적 파일에서는 참조만 되어 있습니다. 참조만 되어 있다는 것은 코드가 없이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해라 이렇게 참조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링킹을 통해 참조된 파일들 안의 코드들을 목적 파일과 같이 결합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C++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헤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iostream도 여기 있죠.
입출력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C++ 뿐만 아니라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를 수용하여 C++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헤더 파일들도 있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한 헤더 파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런 헤더 파일과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링킹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 실행 파일은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실행 중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실행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 오류 위치를 발견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코딩을 잘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디버깅을 잘하는 것, 즉 에러를 잘 찾아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디버깅에 신경을 써서 하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여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앞서 기본 원리를 살짝 맛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프로그래밍 공부를 처음 하는 분이라면 처음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컴퓨터는 네트워크 통신, 쉽게 말해 인터넷 연결이죠. 운영체제,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자료 구조, 보안 등 전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동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체를 알아가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씩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 지식이 쌓이게 되다 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고 이해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습하시면서 프로그래밍 전체에 대한 기본의 감을 느끼시고 재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서 모르는 부분들도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수업은 개발 환경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